안녕하십니까. 마스터TV의 관세사 BBK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수출입 기업의 FTA 원산지 관리 전략입니다. 자, 이제 FTA는 국제무역에 있어서 이제 필수적인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FTA 활용하지 않는 그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무역에 있어서 뭐 경쟁력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FTA는 필수인 그런 시대가 됐죠. 자, 아직까지도 이 FTA의 원산지 관리에 대해서 중요성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또는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그런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요? 자, 수출 기업 같은 경우를 먼저 예를 들면 수입국 세관에서 이 수출 기업이 발행한 FTA 원산지 증명서에 대해서 이제 사후 검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후 검증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을 못했을 때 이 수입 기업이 혜택받은 그 관세를 토해내고, 그죠? 토해내고, 그다음에 그 해당 품목에 대해서 관세 혜택이 정제가 되죠. 자, 그리고 이로 인해서 수출자와 수입자 간에, 그죠? 수출자와 수입자 간에 그런 분쟁도 발생할 수 있고요. 거래도 이제 그 중단될 수 있고, 자, 여러 가지 그런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 수입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수입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 기업이 발행한 FTA 원산지 증명서를 가지고 수입 통관 과정에서 관세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 그 세관의 검증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했을 경우에 이 혜택받은 관세를 다 또 추징당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수출 기업과 수입 기업 모두 이 FTA 원산지 FTA를 이제 적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관리를 하고 검증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구축되어 있어야지만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그 금액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금액 단위가 크기 때문에 FTA의 원산지 관리에 실패를 해서 추징 당하는 세액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래서 이 FTA 원산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대기업은 잘 인식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출 기업에 대해서 먼저 자, FTA 원산지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TA 원산지 관리다, 원산지 관리 체계 전략이다 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FTA 원산지 관리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자, 사실 FTA 원산지 관리라는 것은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넓은데 우리가 가장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수출 기업이 이제 뭐 대부분 이제 뭐 제조하는 제조 기업이니까, 그죠? 그 제조 그 제품에 대한 그런 자재 명세서 있죠. 그 자재 명세서를 관리하는 것, 그죠? 왜냐하면 자재 명세서라는 것이 항상 동일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자재 명세서의 원재료가 항상 바뀔 수도 있고, 또는 원재료의 매입처가 바뀔 수도 있고, 원재료의 가격이 바뀔 수도 있고, 자, 이로 인해서 그 원산지 지위가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항상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면 생산을 아웃소싱하는 경우, 그렇죠? 생산을 직접 하지 않고 협력사를 통해서 공급받는 경우, 그렇죠? 예, 뭐 반제품이나 완제품 또는 원부자재를 공급받는 경우에도 그 협력사에 대한 관리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 협력사들이 원산지 포괄 확인서 등을 발급을 해주는데 과연 적법한 원산지 포괄 확인서냐? 과연 그 협력사가 제대로 업데이트된 원산지 증빙서류를 발급을 해주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측면에까지 관리가 들어간다면 이 업무는 굉장히 방대한 업무가 됩니다. 그렇죠? 자, 뿐만 아니고 지금은 이제 FTA는 대부분 이제 전산으로 관리를 하죠. FTA 원산지 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전산 시스템을 가지고 원산지 증빙서류도 발급하고 협력사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주고받고 출발신을 하고요, 업데이트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에 대한 관리나 교육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인증수집자 관리라든지 또는 사후검증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자,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FTA 원산지 관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 업무 범위가 굉장히 넓은 분야입니다. 자, 그래서 자, 수출 기업, 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런 것들이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전담 부서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저 전담 부서에서 또 이 부분을 또 전담하는 인력이 있고, 만약에 전담 인력이나 전담 부서가 없다 하더라도 이 대기업은 이제 그 자금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FTA 원산지 관리를 그 관세법인 또는 관세사무소하고 계약을 맺고 이렇게 전문적으로 위탁을 하는 거죠. 네, 위탁을 해서 그 관세사가
이 대기업의 FTA 관련된 부분을 관리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크게 사실 걱정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견이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별도의 원산지 관리 전담 부서 또는 원산지 관리 전담 뭐 인력이라든지 또는 외부 그 관리기관 관세사겠죠. 자, 외부 관리 관세사를 두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비용이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중견기업도 좀 이렇게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 어떻게 FTA 원산지 관리를 좀 체계적으로 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의견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가장 좋은 것은 대기업처럼 관세사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FTA 원산지 관리 자체를 거래하는 관세사, 수출 통관 업무를 수행하는 관세사한테 일괄 위임하시는 것이 사실 가장 좋고요. 그 관세사에서 뭔가 좀 FTA 관련돼서 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FTA 관련돼서는 조금 전문성이 떨어진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이런 FTA를 좀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관세사와 FTA 원산지 관리 계약을 별도로 맺으시는 경우도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 별도의 FTA 원산지 관리 계약을 관세사하고 맺는 것 자체를 부담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제 비용이라는 측면이죠. 자, 비용이 항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연간 FTA 원산지 관리 계약을 연간 계약으로 맺었을 때 그런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주저하거나 이제 자체 직원으로 그냥 해결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나 이제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런 방법입니다. 관세사하고 어차피 수출입 통과는 관세사한테 맡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출입 통관 업무를 의뢰한 그 관세사하고 수출입 통관 계약서를 쓸 때, 그렇죠? 아직 안 쓰셨다면 앞으로 쓰실 때 수출입 통관 계약서에 FTA 원산지 관리 관련된 조항을 삽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FTA 원산지 관리와 관련된 것을 수출입 통관 업무의 한 파트로 이렇게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물론 이 FTA 원산지 관리 업무 자체가 너무 많고 너무나 방대하고 내용이 복잡하다라고 한다면 관세사 측에서 분명히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를 할 것이고, 만약에 중소기업이라서, 그렇죠? 아직까지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아서 FTA 원산지 관리라는 것이 뭐 굉장히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 간단하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은 관세사에서 수출 통관 업무를 하면서 이 FTA 원산지 관리까지 서비스로 이렇게 제공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유상으로 계약하던 뭐 무상 서비스로 하던 이런 부분은 수출 기업과 관세사, 그렇죠? 관세사 간의 그런 개별적으로 협의해야 될 부분이고요.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렇게 수출 통관 계약서에 FTA 원산지 관련된 조항을 삽입하는 것, 그렇죠? 별도의 계약을 하지 않는 한 이렇게 삽입하는 것을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출 기업 같은 경우는 FTA 원산지 관리 계약을 원산지 관리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런 것조차도 조금 어려운 기업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규모가 작거나 아니면 관세사가 수출 통관 규모가 너무 작아서 FTA 원산지 관리까지 우리가 뭐 무상으로 제공할 수는 없다라고 한다면 정말 비용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정부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정부 사업은 사실 장단점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 정부 사업을 통해서 이제 제3의 관세사가 되겠죠. 제3의 관세를 통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을 해결하는 것도 또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부 사업도 적극적으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입 기업을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자, 수입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원산지 관리가 어떤 부분을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뭐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FTA 원산증명서를 수입 통관 과정에서 이제 적용을 하실 때 HS 코드라는 측면이 좀 중요하죠, 그렇죠? HS 코드가 제대로 돼 있는지, 뭐 항상 똑같은 수입물품만 한다면 뭐 별로 리스크가 없겠지만 새로운 품목이 계속 발생을 한다든지, 자,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HS 코드가 잘못되었을 때 협정관세를 차후에 추징당하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HS 코드를 항상 검토를 잘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수출자가 FTA 원산증명서를 발급을 해줬는데, 수출자가 원산증명서를 발급을 할 수 있는데도 못 해주는 경우, 또는
할 수 없는데도 발급을 해주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실무에서 많이 접한 사례인데요. 수출자가 FTA에 대한 원산지 판정 능력이 좀 부족한 거예요. 지식이 좀 부족해서 우리가 봤을 때 뭐 원재료나 제조 공정을 봤을 때 충분히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품목인데, 즉 원산지를 충족할 수 있는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수출자가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안 한다든지, 또는 반대로 제조 공정이나 원재료의 조달 내역 같은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이거는 FTA CO 발급하면 안 되는 품목인데 수출자가 FTA CO를 또 발급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중에 수입자 입장에서는 사실 검증하기 쉽진 않지만, 수입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또 나중에 큰 리스크로 또 다가올 수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수출자와 수입자 모두 직접 운송 원칙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FTA는 기본적으로 직접 운송 원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운송 원칙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차후에 크게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수입 통관 과정에서는 통관 업무는 굉장히 시간을 다투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수입 통관하는 관세사가 그런 것들을 매번 직접 운송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직접 운송 원칙을 충족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기업이나 또는 관세사에 요청을 해서 정기적으로 한 번씩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운송서를 통해서 운송 경로 추적을 통해서 직접 운송 원칙 위배된 부분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출 기업과 수입 기업의 FTA 원산지 관리라는 측면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물론 전달 인력을 이렇게 구축을 해서 기업 내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FTA 전문 관세사한테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자, FTA 정부 사업을 받으시던 아니면 관세사한테 계약한 관세사한테 FTA 관련된 교육이나 컨설팅을 받으시던 그 기업의 그 전담자를 한 명으로만 지정하시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FTA 업무라는 것이 이제 쌓이다 보면 굉장히 좀 큰 업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담당자가 퇴사했을 때 그 기업이 갑자기 FTA 원산지 관리가 이렇게 망가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FTA 원산지 관리를 하실 때 담당자를 최소한 정하고 부는 지정을 해 놓으시고, 저는 가급적이면 관리자급들도 FTA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은 당연히 갖추셔야 되고, 컨설팅이나 교육을 받으실 때 반드시 관리자분들도 참석을 하셔서 교육이나 컨설팅을 같이 받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 FTA 원산지 관리 전략이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